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포인트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역시 이제 미국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이 아시겠지만 금리나 이슈하고 무역 분쟁의 해결 뭐 이런 부분이 일단 수면 밑으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실적을 굉장히 보는데 실적이 예상 밖으로 이렇게 완전히 뛰어나게 좋지는 않죠. 이렇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좋았지만 다른 기업들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이 항상 보면 미국 시장을 끌어주는 그런 재료로 상당히 많이 쓰였었는데 이번에는 그 재료가 굉장히 미약하다라는 부분이고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으로 돌파 시도가 필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그동안 상당히 경기가 좋았던 미국이 그 기업들의 실적은 엇갈리고 있다라고 본다면 시장의 투자가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아마도 며칠 전에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앞으로 3거래일 정도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3거래일이 완성되는 시점이 오늘 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역회전이 걸릴지 아니면 예상대로 밀어낼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이제 목요일이 지나면 월봉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주에 어느 정도 방향성을 확인시킬 거다라고 판단한다면 오늘 밤 미국 시장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도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매일이 중요하지만 가끔은 캔들의 완성형이 만들 때 그 시점이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기도 하는데요. 오늘 밤 미국 시장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죠. 특별하게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굉장히 지겨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껌딱지처럼 여기 딱 그냥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고 일목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호전 신호 그것도 나오다가 다 말아버렸고요. 이평상으로서도 뭐 돌파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뭐 실적도 변변치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에서 어떤 뭐 중요한 이슈가 대두되는 그 상황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투자가들이 굉장히 지치는 그런 장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지친다는 얘기는 호재에 민감하기보다는 악재에 더 민감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요. 잘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버티는 장세에서 사실 호재가 나와서 급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의 호재는 없다라는 거죠. 시장에 다 노출된 재료밖에 없고 그 노출된 재료가 시장에서 받아들이기가 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의 노출에 더 민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원달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또 왔더라고요.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지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원달러가 지금 내려가서는 사실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도움이 안 되죠. 아시겠지만 오늘 WTO에서 우리가 궤도국지를 포기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세에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출 쪽으로 봤을 때는 원달러가 더 내려가서 얻을 게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그 수출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감소하는 상태에서 수출 흑자를 내려면 원달러가 내려와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현재 자리는 바닥 따지기가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근데 오늘 왜 하방경 시작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주봉 상태로 보시면은 지금 아래 꼬리가 두 개가 생겼거든요. 두 개가 생겼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혹시라도 원달러가 많이 올라가서 양봉을 딱 세워주면 저 완벽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후행 스팬이 내려가다 이렇게 곤두서 버리기 때문에 원래 사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요즘은 약간 다른 모습의 시장이 계속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쨌든 저는 지금 목표치가 괜히 높게 잡아놨거든요. 왜냐하면 수출이 정상화되기 위한 전략적 행보는 수출 경쟁력을 괜히 무역 협상이 돼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든가 원달러를 약세로 많이 끌고 가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무역 분쟁이 해결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수출이 늘어날 확률은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원달러로 이 수출의 어떤 감소 부분을 해소할 거다라는 해석을 한다면 하방 경직성 확보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오늘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오늘 양봉이 좀 주봉상으로 커지는 상황, 가격으로 한번 볼까요? 가격으로 보면은 될지 안 될지 저도 모릅니다. 여기 1181원 이상. 그래서 끝난다면 완벽하게 하방력에서 확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결국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죠? 위험 자산이 또 시장에서 방향을 잃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반도체 얼마 전에 삼성전자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이제 삼성전자 말씀드리면서 이 가격 돌파가 좀 어려울 것 같다 해서 선을 그어놨었어요. 근데 D램 가격이 좀 추락을 하고 있는데 D램 가격이 추락하면서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삼성전자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영업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후엑스펜으로 삼성전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고 떨어졌는데 돌파했다가 다시 윗골에 크게 맞고 그냥 확 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있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D램 가격 하락이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을 감소시켰다 이런 뉴스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하나 알아야 돼요. 이 D램 가격으로 해서 SK 하이닉스가 급감을 했지만 주가가 영업이익이 급감을 했지만 실제로 D램의 재고가 무진장 줄어들었다는 거죠. 자,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격을 벌려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 추세선에 걸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옆으로 가고 이격을 좀 벌려주는 조정이 좀 있을 거다. 그게 있는 상태에서 재고 소진이 완벽하게 돼서 D램 가격이 올라간다. 그 모습이 나와야 사실은 주가가 레벨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자리는 굉장히 무리해서 올라왔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단 D램 가격 하락을 영업이 급감했지만 약간 그 부분이 그러니까 약간 그 아시겠지만 이제 D램이 많이 소진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올라갈 거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은 저항대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보시면은 지금 너무나 여기서 놀고 있죠. 제가 아마 어저께 저항대, 일정한 저항대에 갇혀있는 모습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첫 번째에서 말씀하신 3일, 그러니까 오늘까지예요. 오늘 만약에 혹시라도 밀어내는 모습이 나온다면 미국 같이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은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형주 위주의 실적 안도감이 형성이 되면서 코스피는 좀 버텨주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등 금융주를 중심으로 또 현대건설, 호텔신라 등의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MTN과 함께 내용들 그리고 대응 전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